네, 재료의 기계적 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의 기계적 물성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재료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물성 중에 하나가 재료의 기계적 물성인데, 재료의 기계적 물성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우리 재료의 특성을 알기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재료의 기계적 물성 하면은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기계적 변형이 되겠습니다. 기계적 변형이라고 하면은 가장 외부에서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에 의해서 얘네가 어떠한 그 형태가 변형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재료의 기계적 변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이 있는데, 탄성 변형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두 가지가 나오죠. 탄성 변형이라고 해서 그 일라스틱 디포메이션, 아이고 안 나온다. 예, 그 다음에 소성 변형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소리를 한번 잠깐만 보면은 자, 잘 들리죠? 예, 소리를 조금 키웠습니다. 아까 소리가 좀 안 들려서 키웠는데 좀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자,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이 있는데, 탄성 변형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일라스틱 디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준 힘이 가해졌을 때 얘네가 그 힘을 주어주고 얘네를 다시 이제 뺐을 때 원상 복귀가 되는 형태의 변형을 탄성 변형이라고 합니다. 소성 변형의 경우에는 외부 힘을 줬을 때 얘네들이 원상복귀가 되지가 않습니다. 외부 힘을 줬을 때 원상복귀가 되는 게 아니라 외부 힘을 준 그 상태 그대로, 외부 힘이 주어진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소성 변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을 배우는 이유는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외부에서 힘을 가해줬을 때 어떠한 재료의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형태가 크게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의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그 탄성 변형의 경우에 우리가 원자 레벨로 봤을 때는 초기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원자가 배열이 되어 있을 때 외부에서 힘을 딱 주어졌을 때 이 외부 부하에 의해서 힘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이렇게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는데 부하를 제거했었을 경우에는 초기 상태로 복귀가 하게 됩니다. 원래는 외부 부하를 주어졌을 때 이 결합이 일어났다가 초기 상태로 복귀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탄성 변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성 변형의 경우에는 좀 달리 외부에서 이렇게 힘을 주어졌을 때 변형의 형태가, 여기는 단순히 원자랑 원자 사이가 있으면 이 원자 사이에 결합 길이가 늘어났다라고 해서 본드 스트레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소성 변형의 경우에는 그 초기에는 결합이 늘어나는 탄성 변형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얘네들이 좀 더 길어졌을 경우에는 탄성 변형의 형태가 아니라 소성 변형이 같이 일어나는 이러한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큰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에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 길이도 늘어났지만은 결합 길이, 얘를 이제 전위면이라고 하는데, 결합과 결합 사이에 있는 면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원자 배열이 좀 다르게 형성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얘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얘가 이렇게 이쪽이 끊어져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전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전단 현상이 일어나서 얘네가 이렇게 전체적인 길이가 훨씬 더 길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외부에서 힘을 주어줬다가 힘을 다시 빼줬을 때 탄성 변형의 경우에는 초기 상태로 복귀를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소성 변형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힘을 제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딱 이만큼, 탄성 변형의 변형 크기만큼은 얘네가 탄성 변형의 변형 크기만큼은 얘네들이
그 탄성 변형의 크기만큼은 얘네들이 그 어느 정도 그 돌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소성 변형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더 이상 그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진 상태를, 원자간이 끊어진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성 변형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다음과 같은 이제 커브 상에서 봤을 때는 외부에서 힘을 주어줬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 변형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변형률이 이렇게 발생을 하였을 때 그 우리가 탄성 변형의 경우는 이렇게 외부에서 힘을 줬다가 다시 빼면 원래 이렇게 빵으로 돌아가는 반면에, 소성 변형의 경우엔 초기에 얘네들이 탄성 변형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그 지나서 다음과 같은 전단이 일어나고 나서 변한 이 정도만큼의 변형률에 대해서는 그대로 변형된 채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성 변형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소성 변형을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실제로 일어날 땐 소성 플러스 탄성 변형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탄성 변형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용수철에서 일어나는 훅스로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시그마는 뭐냐면 외부에서 주어진 힘 F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E는 얘네들의 변형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트레인, 변형률.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난 E는 마줄러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줄러스.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그 외부의 힘은 마줄러스 곱하기 변형률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특별히 여기서 그 마줄러스 오브 일레스티시티라고 해가지고 E의 경우에는 영스 모듈러스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 탄성 변형에서 나타내는 이러한 그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성 변형의 경우에는 얘네가 영구 변형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최초의 힘을 주어줬을 때 먼저 탄성 변형이 일어나고 그 다음이 전단 현상이 일어나서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데, 얘네들은 원상 복귀를 하지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을 영구 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잘 일어나는 조건의 경우에는 그 낮은 온도에서 얘네가 주로 그 이러한 소성 변형이 잘 일어나게 되겠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얘네들이 그 Y축이 스트레스고 X축이 변형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외부에서 힘을 가해줬을 때 변형률이 얼만큼 일어났는지를 나타내는 커브를 우리가 SS 커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SS 커브에서 탄성 변형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뭐 리니어하든 안 하든 그건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데, 힘을 주어졌을 때 변형이 일어났다가 힘을 빼줬으면 원래 다시로 복귀되는 이러한 것을 나타내고, 그 이후에 얘네들이 소성 변형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소성 변형을 제거했을 경우에는 탄성 변형은 0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탄성 플러스 소성에서 탄성만큼만 뺀 이만큼이 우리가 그 원래 복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소성 변형이 일어나고 나면은 아무리 탄성 변형에 의한 복귀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소성 변형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소성 변형이 그대로 소성 변형의 텀으로 남아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응력의 경우에는 크게 인장 응력, 그 다음에 전단 응력이 있는데, 인장 응력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있는 외부에서 이 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가해줬을 때 얘네가 얼만큼 변하느냐를 보여주는 게 인장 응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시그마의 경우에는 초기 단면적분의 외부에서 가해준 F를 가지고 우리가 인장 응력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전단 응력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방향이 면적과 얘 같은 경우에는 수직이죠. 얘는 면적과 수평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단 응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당겨주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당겨줬을 때 수직과 수평을 분리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할 경우를 우리가 전단 응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타우의 경우에는
A0분의 F로 나타나게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인자 능력과 전단 응력으로 응력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변형률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변형률의 경우에는 E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다음과 같이 이제 SS 커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외부에서 어떤 힘, 스트레스를 가해줬을 때 얘네가 얼만큼 변했는지 스트레인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변형률로 나타낸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되었을 때 여기서 외부에서 힘이 얼만큼 변형률을 나타내느냐를 우리가 인장 변형률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에서 힘을 이렇게 당겨줬다라고 했을 때 초기에는 얘가 뭐다? L0예요. L0인데 외부에서 이렇게 당겨줬을 때 얼만큼 변했다? 델타만큼 변했습니다. 근데 위에서 요만큼 2분의 델타, 아래에서 요만큼 그 2분의 델타, 이런 식으로 변해요. 그러면은 총 얼만큼 변했습니까? 2분의 델타 더하기 2분의 델타이기 때문에 얘는 총 델타만큼 변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형률은 L0분의 델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뭐냐면은 얘도 지금 단위가 뭐 미터든 뭐든 있고 얘도 단위가 길이의 단위죠. 그러니까 길이의 단위를 길이의 단위로 나눴기 때문에 변형률, 이 스트레인의 경우에는 디멘전이 없다. 디멘전 리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장 방향의 변형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측면 변형률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이 이쪽 방향으로 얼만큼 변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이렇게 똑같이 당겼다 하더라도 얘는 수직 방향으로선 얘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수평 방향으로선 우리가 지우개 같은 것을 봤을 때 이만큼 줄어든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줄어든 것을 뭐다? 똑같이 얘도 2분의 델타 L 2분의 델타 L 이만큼 줄어들었는데 얘가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줄어든 것을 나타내면은 마이너스 델타 L만큼 얘네 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측면 변형률의 경우에는 초기에 얘네가 W0였는데 얘네가 변한 게 마이너스 델타 L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EL이라고 해서 레터럴 스트레인, 측면 변형률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단 변형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거 인장 변형률, 측면 변형률, 전단, 그 다음에 이제 전단 변형률을 이야기할 건데, 전단 변형률에서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인장이나 측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외부에서 가한 힘 자체가 그 인장 그 텐사일 스트레스로 외부에서 당겨준 거예요. 그런데 전단 변형률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 같이 그 면에 이제 수직인 것을 우리가 텐사일이라고 수평인 것을 쉬어라고 했을 때 쉬어 방향으로 당겨준 거 요만큼 당겨줬을 때 그 텐사일과 쉬어로 우리가 각을 분해를 한다라고 했죠. 그렇게 됐을 때 얘네가 우리가 어떻게 전단 변형률을 표현할 수 있겠냐라고 한다면은, 자, 이만큼 얘네가 변형률이 두 개가 다 변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당겨줬을 때 얘네들이 X 방향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Y 방향은 얘네가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렇다면은 고정을 시켜 놓은 Y에서 델타 X만큼 변했을 때 얘네의 변화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Y분의 델타 X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요거를 시타라고 한다면은 얘는 탄젠트 시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다. 자, 그래서 전단 변형률의 경우에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얘네들은 그 y분의 델타 x로 해서 탄젠트 시타의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변형률, 인장 변형률, 측면 변형률, 전단 변형률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강도의 경우에는 지금 그 일드 스트렝스와 텐사일 스트렝스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의 경우에는 가장 쉽게 생각하면 얘네들의 경우에는 탄성 변형에서 우리가 그 측정하는 가장 최고의 지점은 우리가 일드 스트렝스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텐사일 스트렝스는 라이프 타임으로 우리가 얘네들의 그 텐사일 얘네들의 이제 그 스트렝스를 측정을 할 때 특별히 이제 텐사일 스트렝스를 위아래로 당겨서 텐사일 스트렝스를 측정을 할 때 가장 크게 측정이 되는 그 지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인장 강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외부에서 인장 응력을 측정을 하고 외부에서 이제 인장 응력에 따른 변형률을 이렇게 측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탄성 변형이죠. 탄성 변형. 자, 탄성 변형이 일어나는데 탄성 변형이 일어날 때 얘네들이 이렇게 쭉 증가를 해서 그 최고 이 탄성 지점에서 얘네가 언제를 우리가 그 탄성 변형에서 소성 변형으로 넘어가냐라고 하는 그 경계점을 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 경계점을 다음과 같이 그 요게 0.0021 경우를 경계점으로 많이 측정을 합니다. 그때의 스트렝스를 우리가 일드 스트렝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작으면은 탄성, 크면은 소성 변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장 강도의 경우에는 여기서 가장 큰 지점이라고 했잖아요. 얘네들의 경우엔 뒤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에서 얘네들이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이 응력이 이렇게 쭉 증가를 하다가 초기에는 얘네가 이렇게 변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탄성 응력에서 그 탄성 변형에서 소성 변형으로 이렇게 넘어갑시다. 넘어갔을 때 가장 처음에 일어나는 것은 그 스트레인 인듀스드 얘네가 디포메이션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인에 따라서 얘네가 이렇게 쭉 디포메이션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스트레인 하드닝이 일어나요. 스트레인 하드닝. 자, 스트레인에 의해서 하드닝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딱딱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점점 딱딱해지고 결국엔 가장 높은 점을 딱 치고 그 다음부터 얘네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그 변형률은 더 크게 일어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가해주는 스트레스는 작아져서 얘는 네킹이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네킹의 경우에는 이렇게 목처럼 이렇게 가늘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네킹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넥이라고 표현한 부분의 경우에는 얘네가 가늘기 때문에 똑같은 외부의 힘을 가했을 경우에 여기 이 넥에 있는 부분에서 응력이 굉장히 집중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넥에서 응력이 집중되고 그 뒤에 일어난 일은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자, 네킹이 일어난 뒤에 맨 처음 스트레인 하드닝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스트레인 하드닝이 일어난 영역 자체가 여기선 이미 어디다? 여기서는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 일어나는 지점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 일어나고 나서 얘네들이 스트레인 하드닝이 일어나고 인장 강도인 여기 맥시멈 그 텐사일 스트렝스 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네킹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네킹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얘네가 마지막에 여기서 파괴가 일어나는데 네킹이 일어나서 얘네가 여기가 이제 좀 이렇게 좁아지기 때문에 좁아진 부분에 응력이 집중되어서 결국엔 이쪽 부위에서 프랙처가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얘네가 이제 그 SX 커브가 이렇게 일어나고요.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을 좀 더 일반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은 응력 변형률 곡선을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라고 해서 SS 커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Y축을 다음과 같은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이쪽을 스트레스, 이쪽을 스트레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인. 그러면은 자, 스트레인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변형률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얘네들이 이쪽 영역에선 뭐다? 이렇게 프로포셔널하게 증가하는 그 일라스틱 디포메이션 영역이다. 그 다음부터는 이쪽 일드 스트렝스를 지나고 나서 이쪽부터는 얘네들이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영역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퍼펙트 플라스티시티 또는 1등이다라고 하는 영역인데 이쪽의 길이는 그 여기에 있는 B에서부터 C까지의 길이는 그 재료마다 다르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점부터는 본격적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스트레인 하드닝이 일어나서 스트레인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나지만 그와 함께 일어나는 것은 딱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딱딱해지게 되고 이 D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네가 가장 큰 그 스트레스를 받는 지점이고 이 지점을 넘어가면은 그 아까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얘네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부분이 얇아져서 이렇게 길어지는
이러한 네킹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 이것을 우리가 무슨 영역? 네킹이다. 무슨 현상이냐고 하냐면 네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얘네가 여기서 이제 모든 힘이 이쪽에 집중이 되죠. 이쪽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에서 그 네킹에 의해서 프랙처, 끊어짐이 파괴가 발생하게 되겠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탄성 변형, 그다음 소성 변형 일어나고, 그다음 얘 같은 경우 일드 스트렝스 이후에 소성 변형이 일어나고, 얘네들이 이제 점점 길어져서 트레인 하드닝이 일어나서 언제까지 울티밋 그 텐사일 스트렝스까지 일어나고, 그 뒤에는 얘네가 네킹이 일어나서 결국에 마지막에 이 부분에 응력이 집중되어서 끊어지는 이러한 그 라이프타임에서의 그 응력 변형률 곡선을 보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재료에서의 커브가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게 그 응력 변형률 커브에 대한 것이고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뭐 연성이니 그 다음에 취성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연성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당겼을 때 얘네가 잘 늘어나는 성질, 얼만큼 스트레인이 발생을 하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연성, 덕틸리티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성의 정의는 %EL이라고 하고요. L0분의 LF 빼기 L0, 그러니까 결국에는 L0분의 델타 L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얘네가 얼만큼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늘어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연성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연성의 성질로서 그 구리선 같은 거 있죠. 뭐 철선도 마찬가지인데 구리가 금속인데 얘를 이렇게 길게 뽑았을 경우에 굉장히 선의 형태로 길게 뽑히는 것은 얘네들의 연성 때문에 길게 뽑힐 수 있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얘네들을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하는 게 덕틸리티 테스트라고 해서 연성 테스트라고 하는데, 얘네 두 개를 이렇게 맞잡아 놓고 얘를 쭉 당겨요. 그러면 얘네가 얼만큼 쭉 늘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덕틸리티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여기가 이제 네킹이 일종의 네킹이 발생을 한 영역이죠. 네킹이 발생을 한 이후에 얘네들이 결국에 끊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지점까지 얘네가 연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L0가 있고 나중에 LF가 있으면은 L0에서부터 LF까지 변한 그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의 연성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인성의 경우에는 터프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터프니스, 이 터프니스의 경우에 여러분 터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약간 좀 거칠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재료에서 터프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얼만큼 맷집이 있느냐라는 것을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맷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재료를 파괴하는데, 깨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얘네들의 인성을 측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외부에서의 가해준 충격, 힘에 견디는 힘을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측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SS 커브 곡선의 면적으로 우리가 주로 측정을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인장 응력이 있고 그 외부에 있는 응력이 있고 여기 있는 커브가 있으면 이 커브의 넓이를 가지고 우리가 그 얘네들의 인성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파괴, 프랙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얘네들의 경우에는 그 두 가지의 그 프랙처 두 가지 이제 프랙처 특성을 크게 나타내는데, 하나는 취성 브리틀 프랙처가 있고 하나는 연성 파괴라고 해서 덕타일 프랙처가 있어요. 취성 파괴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일라스틱 디포메이션이 일어나는 와중에서 얘네들이 깨지는 것을 보통 취성 파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일라스틱과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 일어난 후에 얘네들이 파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연성 파괴, 덕타일 프랙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네들은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세라믹 같은 애들은 대부분의 대표적인 그 취성 파괴가 일어나는 물질인데, 이 취성 파괴가 일어나는 이유는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얘네들이 이렇게 별로 변형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얘네가 툭 깨져요. 그러면은 이 깨질 때 이 상태는 우리가 별로 디포메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거의 다시 힘을 빼주면은 원래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 세라믹이 깨지는 원인은 뭐다? 그
산성 에너지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취성 파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속의 경우에는 이런 취성 파괴 지점을 지나서 어느 정도 그 얘네들이 이제 일라스틱 디포메이션 지나서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지나서 얘네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깨지는데, 이때의 경우에는 우리가 연성 파괴다, 어느 정도 변형이 일어난 후에 파괴가 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연성 파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고분자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굉장히 그 취성이 별로 없죠. 외부에서 힘을 가해도 변형이 되면 됐지, 얘네들이 뭐 그렇게 그 레지스턴트하다가 파괴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힘을 작게 가해도 그 변형률이 크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고분자라고 하고, 이렇게 외부에서 힘을 가해줬는데 별로 변형이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하지만 그 스트레인은 굉장히 큰 애들, 스트레인이 굉장히 큰 애들을 우리가 그 덕틸리티가 크다라고 하고요. 그 스트레인이 굉장히 작은 애들, 이런 애들은 브리틀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중간 애들을 우리가 그 브리틀과 덕탈 사이인데, 여기서 보면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인성이 얼만큼 크냐, 외부에서 그 가해준 에너지가 얼만큼 커야지 재료를 깨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 아래의 면적인 다음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이제 인성의 단위는 에너지인데 병역률 곱하기 그 인장 응력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fx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뭐가 크다? 인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장 인성이 큰 애는 뭐다? 금속이고, 그리고 인성이 작은 애들은 세라믹, 그 다음에 비교적 그 고분자도 인성이 얘네들의 변형률은 큰데 비해서 인성은 별로 크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얘네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인성 테스트, 터프니스를 어떻게 테스트하는지에서 간단히 표현을 해봤고요. 얘네들을 쉽게 말해서 여기에 있는 샘플을 외부에서 이렇게 힘을 가해줘서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탁 꺾일 거 아니에요. 그럼 꺾였을 때 처음 대비해서 얼만큼 그 꺾였는지 그 각도를 가지고 보통 측정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성 파괴와 취성 파괴가 있는데, 연성 파괴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별로 변형은 큰데 얘네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큰 파편이 생기지 않고 얘네가 파괴가 되죠. 연성 파괴의 경우에는. 그런데 취성 파괴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자잘자잘 이렇게 그 부서져서 깨지죠. 이걸 쉐터드 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부서진 애들을 우리가 취성 파괴라고 하고, 크게 얘네들이 어느 정도 디포메이션 일어나고 나서 깨진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성 파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성 파괴가 된 애들을 보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얘네들이 연성이 의한 파괴이기 때문에 엿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가 쉽게 굉장히 늘어날 수 있을 만큼 늘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얘네들이 더 이상 네킹이 일어나서 못하겠다 싶을 때 얘네들이 다음과 같이 이제 그 끊어짐, 파괴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나름 연성과 취성 중간인데, 얘네들이 일부는 연성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 연성, 완전 취성인 애들과의 성격 면에서는 조금 약간 다른 고동을 보이게 되겠다. 자, 세 번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얘예요. 자, 세 번째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취성 파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취성 파괴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끊어질 때 굉장히 깔끔하게 끊어집니다. 자, 깔끔하게 그 첫 번째 연성 파괴의 경우에는 엿가락처럼 길게 이렇게 얘네들이 끊어질 때 말 때 하면서 최대한 길게 늘렸다가 끊어지지만은, 취성 파괴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변형률이 별로 일어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일어나나 말아나 느끼지도 못하게 갑자기 툭 끊어지는 거죠. 이게 사실 가장 무서운 거죠. 사실 이제 연성 파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외부에서 얘가 뭔가 구부러진다, 끊어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외부에서 이제 점검을 받지 않는 이상 일일이 알 수가 없는데, 취성 파괴의 경우에는 오히려 알 수가 있는데, 말을 잘못했습니다. 알 수가 외부에서 이제 얘네 변형률에 따라서 연성 파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징조를 보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변형에 의해서 좀 있으면 끊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취성 파괴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외부에서 이제 그
어떠한 조짐을 별로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형이 조금 일어나서 얘가 뭔가 위험한데라는 그런 신호를 주지 않은 채로 어느 순간 갑자기 툭 하고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표면이 클리어 컷으로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점이 이러한 그 취성 파괴의 특징이다라고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면은 연성 파괴 및 취성 파괴의 교동 차이는, 연성의 경우에는 이 파괴 전에 얘네가 이제 네킹이 발생하든지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 변형이 있고, 그 파괴를 할 경우에 얘네가 파편을 만들어도 크게 이렇게 파편을 만드는 반면에, 취성 파괴의 경우에는 어느 순간 갑자기 푹 하고 끊어지기 때문에 파괴 전 조짐이 없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큰 변형이 없는 대신에 얘네들이 하나씩 완전 파편화돼서 짜잘짜잘 이렇게 그 박살이 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연성 파괴와 취성 파괴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연성 파괴는 얘네가 파괴가 될 때 어떠한 형태를 나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성 파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네킹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변형의 가장 마지막 단계 기억나시죠? 변형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그 스트레인 하드닝 일어나고 나서 그 울티밋 텐사일 스트렝스 찍고 나서 네킹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이 네킹 때 얘네들이 중간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중간이 이렇게 줄어들음에 따라서 뭐가 발생하냐면은 공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공핵이라고 말하면 쉽게 말해서 보이드인데, 이 보이드가 발생을 하고 나서 얘네들이 크게 이제 계속 힘을 가해주니까 성장을 한 뒤에 다른 애들과 합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공핵 성장 및 합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얘네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흠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원래대로 복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 상태에서 얘네가 외부에서 그 표면 진단 응력을 받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얘네들은 끊어졌고,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얘네들이 금이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표면 전단이 발생을 하고요. 결국엔 마지막에 그 파괴가 되죠. 외부에서 계속 힘을 가해주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이어진 부분은 이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파괴되지 않고 버티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네킹이 일어나고 나서 공핵 형성하고, 그 다음에 공핵 성장 및 합체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표면 전단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한번 그 여러분이 보면은, 여기에 얘네들이 힘이 모여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위로 얘네가 깨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성 파괴라고 합니다면은 얘네들 최초에 이런 공핵이 형성이 되고 마지막 하기가 됐을 때 얘네들이 뭐 되게 뭐 불량한 건 아니지만은 되게 깔끔하게 깎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성 파괴의 특징에서 봤을 때 그 얘네들의 단면이 좀 뭔가 이렇게 그 깔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연성 파괴구나, 깔끔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소위 말하는 취성 파괴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취성 파괴의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 파괴 시작점부터 해서 스물스물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어느 한순간 이렇게 빵하게 얘네들이 이렇게 알지도 못하게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빵 하고 터뜨리는 것을 우리가 취성 파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왼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얘네들이 취성 파괴 지점에서부터 점점 움직임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취성 파괴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단면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온다. 그래서 뭐 혹이라도 얘네 내 반지 한번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반지를 어찌 보면은 그 쉽게 여기 이렇게 반으로 잘라진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그 취성 파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력 집중제로서 그 흠집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그 지금 파괴가 일어날 때 맨 처음부터 얘네가 파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맨 처음에 얘네들이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유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파괴가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흠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흠집이 그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보면 과자 봉지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흠집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상대적으로 힘이 집중하는 부위는 어디냐면 여기 이렇게 힘이 집중하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힘이 집중하기 때문에 끊어질 수 있는 부위도 이러한 부분에서 훨씬 더 잘 끊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여러분이 봤을 때 얘네가 이렇게 흠집이 났을 때 그 흠집을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든지 간에 크기를 이제 그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A라고 하고 요 크기를 2A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어느 정도면은 그 요 정도 크기면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여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시그마 m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스트레스를 시그마 제로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그 로티의 경우에는 커버처 레디우스라고 해서 곡률 반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곡률 반경. 자, 곡률 반경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곡률 반경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그 곡률 반경이 있으면 그 곡률 반경에 따라서 얘네들의 커버처가 정해지는데 이 곡률 반경이 큰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곡률 반경이 작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곡률 반경이 작고 이렇게 크면 클수록 곡률 반경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곡률 반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뭐다? 똑같은 외부에서 힘을 가해줘도 여기서 힘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고 곡률 반경이 더 큰 경우에는 똑같은 힘을 전해줘도 이 힘이 별로 크게 작용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흠집이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흠집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은 뭐냐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흠집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더 크게 만든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결국 곡률 반경 이 얘네가 얼만큼 뾰족하느냐 아니면은 그 뭉툭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취성 파괴여서 사실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응력 집중제로서의 흠집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어느 순간 이렇게 팡 깨지는 건데 훨씬 여기서 관련이 있는 것은 여기서 연성 파괴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네들이 그 어떻게 그 온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파괴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피로에 의해서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그 응력 집중제까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얘네들이 그 지금 취성 파괴와는 관련이 없고 연성 파괴와 관련이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파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